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예루살렘에서 열린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일종의 리포트 형식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이 쓰인 경위를 살펴보기 전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이히만의 삶을 되짚어보자.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히만은 1932년 나치의 등장 후 나치당에 가입하여 친위대로 활동했다. 말단 신세를 벗어난 뒤 그가 하게 된 일은 유대인에 관련된 것이었고, 특히 1938년부터는 유대인 강제 이주 정책의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다. 유대인 강제 이주 정책은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학살 정책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나치는 우선 이들을 강제 이주하려고 했으나 해당 정책의 성과가 여의치 않자 유대인 거주 지역인 게토를 만들어 사람들을 몰아넣는 강제 격리와 유대인을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 말살시키는 집단 학살 정책을 차례대로 펼쳤다. 이 과정에서 아이히만은 매사 최선을 다했다. 심지어 그의 상관이 50명의 아이히만이 있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을 것이라고 회고했을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이들의 악행이 영원할 수는 없는 법이었다. 1945년 5월 독일이 패망한 것이다. 이후 전범들은 곳곳으로 흩어져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기 시작했다. 아이히만도 마찬가지였다. 초기에는 독일의 산골 마을에 들어가 벌목공 행세를 하며 지냈고,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자 이탈리아를 거쳐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 그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고 이후 자신의 가족들을 아르헨티나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10년 뒤 결국 신분을 들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을 둘러싼 위협이 모두 사라졌다고 판단해 아르헨티나로 도망온 나치 잔당들과 어울리다가 결국 꼬리를 밟힌 것이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오만과 안심이었다. 아이히만은 1960년 5월 11일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체포되어 압송되었다. 그렇다면 저자인 한나 아렌트의 삶은 어땠을까? 그 또한 아이히만과 마찬가지로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이후의 삶은 아이히만과 크게 달랐다.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반항적인 청소년 시절을 거쳐 마르부르크 대학에 진학했고, 이곳에서 스승이자 연인인 마르틴 하이데거를 만나 사상적으로 짙은 영향을 받았다. 고통은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뒤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일주일 동안 감금되었다가 가까스로 풀려났고, 프랑스로 망명하여 반나치 운동에 참여하던 중 이곳에 나치 독일의 괴뢰 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했다. 그는 필사의 탈출을 감행해 마침내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재판 소식을 듣게 된 직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재판에 직접 참관을 원했던 그는 예정되어 있던 강의를 모두 취소하고 더 뉴요커의 특별 취재원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된다. 취재 결과는 전반적인 보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제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기고되었으며, 이후 후기와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는 부제가 더해져 도서로 발간되기에 이른다. 이 책은 예루살렘에서 언론에 배부한 아이히만의 재판 속기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과 피고인 아이히만 측이 소환한 증인들의 서약 진술서, 그리고 아이히만 자신이 작성한 원고 등이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아이히만의 재판 내용을 담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과연 철학서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이 20세기를 살아간 철학자와 사상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책 중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자.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공개되었다. 이 재판이 전 세계 유대인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한 이스라엘 정부와 재판 관계자들의 결정 때문이었다. 검찰은 아이히만의 재판을 가능한 한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했고, 재판 전 정신감정을 진행하거나 독일인 변호사를 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절차적 하자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재판의 결론은 사형. 죄목은 인류와 유대민족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의 재판에 어떤 특이점이 있었기에 아렌트를 비롯한 수많은 사상가가 이 재판에 주목했던 것일까? 그것은 아이히만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면 지극히 일반적인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는 좋은 가장이었으며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여준 공무원이었다. 그는 재판 내내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건 그저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뿐이라고 강변했다. 물론 그 업무의 결과가 수백만 명의 죄 없는 목숨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었지만 말이다. 아렌트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아이히만이 스스로 자신이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이히만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기계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나치가 정한 법과 명령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살인 기계 말이다. 그는 정부의 명령을 받들어 수많은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로 보냈으며 가장 효과적인 수용과 학살을 위해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다. 그는 그저 자신이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고 여겼다. 뛰어난 성과를 거둬서 업무를 지시한 상관과 자신이 속한 조직에 인정받고 싶었고 그 성과를 통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다. 그는 희생자들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잘잘못도 따지지 않았다. 개인의 무사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던 절대악이 출현한 것이다. 우리는 악을 때때로 성과 대치되는 것 혹은 비정상적이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는 소수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다시 말해 악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 여긴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아렌트는 이 책을 통해 악이 누구에게서든 자행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저 사유하지 않은 채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말이다.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녕과 지위만을 생각하는 자. 그가 바로 아이히만이었으며 아렌트가 경계한 수많은 인간의 모습이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위대한 철학 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에서 가져왔다. 아렌트는 자신이 겪은 시대적 경험들을 바탕으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외에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등을 썼다. 아렌트는 평생을 바쳐 전체주의를 이해하고자 했다. 하지만 수많은 유대인을 참혹히 학살한 전체주의는 증오의 대상이지 결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렌트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아렌트는 전체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전체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저항하려고 했었다. 다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선별하여 집단 수용소로 실어 나르는 수송부서의 책임자였다. 대량 학살의 총지휘자는 히틀러였지만 학살을 직접 수행하였던 것이 아이히만이었다. 법정에서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아이히만은 아주 사악한 악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수많은 학살을 자행한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는 옆집 아저씨처럼 평범한 사람에 가까웠다. 실제로 아이히만은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지며 정신분석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을 정도로 정신이상자도 아니었다. 더 충격적인 건 법정에 선 아이히만은 일말의 죄책감 없이 너무나 당당했다. 그는 자신은 국가의 명령을 따랐으며 그저 수송부서 책임자라는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오히려 칸트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은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아렌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무 생각이 없음은 결코 어리석음과 같지 않다. 이것이 그가 시대의 가장 악랄한 범죄자 중 한 사람이 된 이유였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범죄 행위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과 사유 능력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 것이다. 아이히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거나 사유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나치의 언어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했다.
예를 들어 학살은 최종 해결책, 유대인 이송 작업은 재정착이라 불렀다. 이처럼 아렌트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악은 누구에게서나 행해질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고 보았다.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서 언제든지 악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악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악은 평범하다. 우리는 과연 아이 희망과 얼마나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있을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아이 희만이 될 수 있다.